저는 어떤 철학자가 했다는 그 이야기를 아주 기가 막힌, 모든 인간이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자의 얘기는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거든요.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거 외에는 모르니까. 아, 그거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 한 인간에 대해서 유식하다 무식하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논어에도 나오고요, 톨스토이의 인생론에도 나오고 학자들의 정의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한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양 가지고 그 인간을 무식하다 유식하다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유식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는 먹통이에요.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자동차 정비를 하라고 그러면 정비공학에게 어떻게 당하겠어요? 야, 이 등신아,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것이 논어에 나옵니다. 그걸 톨스토이가 있고 이걸 이렇게 잘 정의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한 것을 아는 사람을 유식하다 그래요.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딱 알고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고, 자기가 무식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놈은 무식한 놈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반팽이, 자기가 반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온팽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온팽이니까 나보다 똑똑한 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놈이 반팽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떤 엄마가 아들을 공부 안 한다고 닥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가 엄마 머리에 왜 흰머리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이놈아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이마 흰머리가 나지.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제 알았다. 우리 할머니 머리가 그렇게 흰 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얼마나 속을 썩혔으면 그렇게 됐겠는가. 이제 알았다. 우리 할머니 불쌍해 죽겠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반팽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이인 동심인데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 이건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인 동심, 기리당금, 동심지연, 기취예라는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면, 요 리자는 날카로울 리자입니다. 원래 이거 이익 또는 이윤 또는 이롭다 하는데 날카로운 것은 이롭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울 리자.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날카로움이 쇠라도 자르고, 동심지연, 같은 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기취예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여기서 금난지교 또는 금단지교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라도 자를 수 있다. 그 힘이 무지무지하게 나온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힘입니다. 힘.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힘을 합하는 건데, 힘이라는 것은요, 힘, 물리학적으로 힘이라는 것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만들거나,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어떤 물체의 형체를 바꾸는 것을 힘이라고 합니다. 힘. 이 힘을 합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하고, 힘을 분해하는 것을 분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힘을 어떻게 합하느냐 봅시다. 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면 동심이죠. 두 힘을 그냥 합해버리면 합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힘의 작용점인데,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한 방향이 아니고 조금 삐딱해. 그런데 전혀 반대 방향은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 평행사변형을 길어서 요게 합력이 됩니다. 요게 합력은 요 두 개를 바로 합한 것보다 힘이 작아집니다. 자, 이게 힘이 반대로 작용하면 두 힘의 차이가 합력이 됩니다. 힘이 적어져 버려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뭘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힘이 센 놈이 이기는데 약한 놈은 죽든가 무슨 수가 날 거예요. 자, 재심합력. 재심합력, 가지런할 제자로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힘을 합한다. 이게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망이라는 사람이 전한의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신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 통치하는 신나라의 통치가 한나라보다도 못하니까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나라 후손 황손인 유수와 유연이라는 사람이 역시 2,0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왕망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왕상이라는 사람과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왕망군을 쳐부시고 후한에 황제가 되는데 초대 황제 광무제입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후관서에 재심합력 예기익장이라 그래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지만 힘을 합하니까 한마음이 되어 힘을 합하니 그 날카로움이 더욱더 강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합해가지고 왕망군을 격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굴리고 가는 것보다 이게 인생의 무게, 연금성, 소득, 균형 잡힌 삶 이런 게 혼자 굴리고 가기는 힘들어요. 혼자 못 굴리고 가요. 재심합력으로 이렇게 힘을 합하면 예기익장, 그 날카로움, 그러니까 그 정의 힘이 군사력이 점점 커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지렛대의 반비례 원리, 이건 알키미데스의 원리입니다. 알키미데스가 발견한 원리예요. 이게 여기가 지렛목인데 여기에 지금 무슨 무게를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는데 요 힘 F2와 힘 F1이 있는데 요 균형을 이루는 것은 F2하고 여기서 지렛목에서 여기까지 D1 고반거하고 F1하고 D1 고반거씩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 D1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여기서 적은 힘으로도 큰 무게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힘이 길면 길수록 요 지렛대가 길면 길수록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사학 같으면 이 라인이 길면 길수록 적은 힘으로도 큰 무게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인생의 무게, 연금성 소득, 균형 잡힌 수, 삶. 요걸 그런데 배팅 쳐가지고 여기서 누르려고 봐요. 이거 올라가겠어요? 이게 안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아르키미데스는 이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하고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나에게 충분히 그 지렛대만 주면은 내가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그랬어요. 지구라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지렛대만 있으면. 이게 재심합력입니다. 자, 오케스트라의 기본 악기 편성. 이게 오케스트라가 큰 오케스트라는 100명이 넘는답니다. 말러의 그 교향곡 9번인가 한 거 10번인가 연주하는 데는 800명이 동원됐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악기가 있는데 지멋대로 합니까? 지멋대로 해가지고는요 음악의 망치기 딱 맞아요. 그렇죠? 자기가 맡은 일을 맡은 부분을 연주해요. 맡은 부분을 연주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하모니를 만들어서 교향곡이 연주가 되는 겁니다. 뭐지 꽝 치는 사람 있죠? 요 심벌진가? 그건 1시간 내내 있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치고 말죠. 근데 그걸 안 치면 음악이 패려버려요. 그거. 그러니까 항상 지휘자가 언제 치라고 하는지 그걸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지. 아이고 나보고 심벌지 치라고 너희나 잘해라 이놈들 하고 자고 있으면 어떡하게 됐어요. 그게 음악의 전체가 배려버려요. 전체가. 이것이 재심합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힘을 합한다. 그래야 교향곡이 연주가 된다. 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아리아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참 앉아서 지금 뭔가 지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재심합력이에요. 재심합력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는 게 공명이에요. 공명. 이 타코마 다리의 붕괴인데 워싱턴주 우리 지금 지사가 있는 시애틀에 있는 이 해협, 여기가 타코마 해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다리의 붕괴 사건이 타코마 다리의 붕괴입니다. 이게 무엇에 의해서 붕괴됐는가 하는 공명에 의해서 붕괴됐습니다. 자, 이게 후진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당시 이 다리는 공학적으로 세계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했는데 1940년대니까 아직 공명이라는 것을 현상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원래 이 다리는 바람 초속 55m, 53m 정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초속 19m의 바람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몰랐어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그래서 연구를 시작해서 밝혀낸 게 공명이라는 현상입니다.
자, 이게 A가 진폭이에요. 진폭. 다리가 이렇게 얼마나 크게 출렁거리냐 하는 건데, 이건 바람의 강도입니다. 바람의 강도니까 뭐 바람이 19m로 불었으니까 뭐 19m로 불면 벽에 힘을 가하겠죠. 그 힘이에요. 그 힘. 그런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W0가 다리의 고유 진동수. 모든 물체는요, 고유 진동수란 게 있습니다. 책상을 쾅 치면은 소리가 나면서 떨리죠. 요게 고유 진동수예요. 요게 있고, 요건 바람이 다리에 맞으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소용돌이의 진동수입니다. 요 진동수가 비슷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A0 값에 관계없이 진폭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수학이라고 하면 아주 골치 아픈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세요. 분모가 비슷해지고 이게 적어지면요, 위에 분자, 다시 말하면 바람의 세기에 관계없이 A가 무지무지 커져요. 무한대. 다시 말하면 다리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면 다리가 붕괴돼 버려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공명현상에, 다시 말하면 동일한 주파수로 동일한 목소리로 계속 어떤 물체에 주파수를 가해주면 그것이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붕괴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만든 지금의 타코마 시애틀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 와류 현상이 고유 진동수와 같지 않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우리 테크노마트, 저 구이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있죠. 이게 흔들려가지고 대피하고 난리 법석 부실공사 시비가 일었죠. 요게 공명 때문에 그랬어요. 공명 때문에 대한건축학계에서 이게 공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12층에 헬스클럽이 있답니다. 헬스클럽에서 그 태복 운동이라고 했죠. 태권도하고 권투하고 하면 호이 호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20여 명을 집합시켜 놓고 한 20분간 호이 하나 둘 하면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을 구르는 진동수와 그 건물의 33층 이상의 고유 진동수하고 일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33층 이하에서는 진동이 안 느껴지는데 위에서 이게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유 진동수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실 건축이냐 마냐 하고 난리 법석을 쳤는데 대한건축학계에서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여기는 요 진폭이 작은 것은 그냥 구령에 맞춰 뛰지 말고 너 마음대로 뛰어봐라. 그랬더니 별로 안 나와요. 구령에 맞춰 뛰어라 했더니 이렇게 나와버려요. 진동이. 그러니까 건물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지금. 이만큼 공명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개인의 목소리는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이게 합해져서 진동수가 같아버리면 엄청나게 큰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나와요. 우리가 공명 현상을 이용한 것은 라디오 틀면은 KBS 나오고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요, KBS란 방송국에서 보는 주파수하고 라디오의 주파수를 같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공명이 일어나서 거기 소리가 나와요. 텔레비전은 똑같아요.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파를 때려가지고 음식물 속에 있는 물 분자, 수소 분자의 공명하고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공명을 이렇게 저 혼자 떨어 그냥 안에서. 하도 빨리 떠니까 열이 나가지고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자가 떨게 만들어가지고. 요 MR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길면서 옥타브가 높은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유리컵을 놔두고 하면은 유리컵이 떨리는 주파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리컵의 고유 진동수하고 이 가수의 목소리하고 딱 맞은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 가수가 숨이 기니까, 호흡이 기니까 계속 그 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팍 깨져요. 이렇게 진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 같은 재심 합력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소리를 눈이 쌓였을 때 못하게 하는 게 그 눈더미의 고유 진동수와 야호 했을 때 그 진동수가 같아버리면 눈사태가 일어나요. 눈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호 소리, 눈이 덮였을 때는 야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애터미의 성공 요인도 공명인데, 공명, 같은 목소리,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합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려면 시스템에 참여해야 돼요. 지금도 집에 앉아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대표하는 58KT. 그 누구한테 그 양반 왜 안 나왔어? 그랬더니 아직 계집에서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계집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는 뭐 공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재심 합력이.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뭐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뭐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고. 뭐 처음 들어봤지. 그러니까.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결론, 반팽이의 성공입니다. 반팽이는 자기가 반팽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온팽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반팽이는 자기가 온팽인 걸로 알고 있는 놈이 진짜 반팽이에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은 하여간 그렇다고 말이에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게 항상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항상 배고픈 상.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재능 기여를 하라는 게, 나는 이제 이 정도 벌었으면 되니까 배 두드리고 먹고 놀자. 그건 배부른 돼지예요.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돼서는 안 되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돼야 되거든.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재능 기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이 해야 되고 폴리시라는 게 반팽이 정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도 당신이 창의성을 발휘하려면은 스스로 바보가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팽이 정신이 우리 리더들을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얼굴 보면 반팽이 아니죠. 그런데 반팽이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터미 리더들의 자세가 그런 자세였어요. 손에 진흙을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위에 리더가 망가진다고 해서 밑에 파트너가 망가진 놈이라고 보질 않아요. 망가진 놈이라고 보는 놈이 그놈이 망가진 놈이에요. 지금 그것밖에 안목이 없는 놈이란 말이에요. 이거 봐요. 이렇게 지금 엔터테이너로서의 세계 유일한 남녀 혼성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팀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물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나는 안 올라가고 물속에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팽이 정신이고 재심 합력이고 동조예요. 같은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공격도 재심 합력하면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또 우리 사회에 물 것들이 많아요.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무지무지 많아. 이 뜯어먹으려고 하는 세력 물것을 어떻게 우리가 재심 합력은 막아낼 수 있어요. 재심 합력, 많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기익장, 그 날카로움이 점점 커진다. 애터미 사업은 마라톤입니다. 상속까지 해줘야 되는 마라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바로 slow but steady, 느리지만은 꾸준하게. 하여간 끈질기게 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고려시대 고려 전력 약했지만 몽고한테 끈질기게 항전하죠. 다른 서양 저쪽 헝가리까지 다 지배했어요. 그저 이 몽고의 징기스칸이. 그런데 그 조그마한 인구 200만밖에 안 되는 고려가 40년을 버티죠. 40년. 야, 그 깡다구 참 어마어마하죠. 누가 항복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고려가 항복했죠. 그러나 사실은 몽고가 항복한 겁니다. 고려 우리 임금님의 부인이 몽고 공주였죠. 공주를 보낸 놈이 이긴 거예요. 공주를 받아들인 놈이 이긴 거예요. 공주를 받아들인 놈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도 질리게 항전을 하거든. 그게 깡다고예요. 그렇게 버티면은요 못 해낼 것이 없어요. 등산입니다. 등산. 애터미 사업은 등산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처음부터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가정이 찢어지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면 정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등산하는 동안에 산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포기했을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정상을 지배해요. 등산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제자를 그리고 기분 좋아가지고 륙생 메고 가다가 한참 걸어가면 땀나고 다리 아프고 그러면 조용해져요. 조용해져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넓은 바위 있으면 걸터 앉아서 쉬고 아이고 고만 날라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때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지경성, 있을 유자 뜻지자 마침내 경자 이룰 성자니까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의지가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산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산은 그대로 있는데 단지 포기했을 뿐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간에 넘어지는 게, 여러분 바위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돌뿌리에.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바우덩어리보다는 신발에 든 모래알이 훨씬 신경질 난답니다. 바우덩어리가 앞에 있어서 신경질 나는 게 아니고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서 신경질 난대요.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 때문에 신경질 나는 게 아니고 파트너와 스폰서 그리고 동일한 파트너 또는 형제 라인 간에 사소한 문제 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작은 돌뿌리나 모래알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시다 고노스케, 파나소닉, 나셔널 등 마시다 그룹을 창업한 분입니다. 실패한 데서 그치고 마니까 실패가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데까지 계속하면 성공이 되는 것이다. 이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사장님께서는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은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한 데서 그만두니까 실패했고 나는 그냥 끝까지 했다. 성공할 때까지 했다. 그러니까 성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폴 마이어 전설적인 세일즈 왕입니다. 지금 세계 몇 대 부자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은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이 양반은 완전히 노숙자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유명한 건요 그렇게 부자로 끝난 게 아니고 카네기처럼 왜 내가 부자가 됐는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개발서를 개발한 사람이고 세계 도처에 폴 마이어 이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데 이 양반 결론이 뭐냐 무지무지 간단해요. Attitude is everything. 그 결론이에요. 마음가짐이 전부다. 태도가 전부다. 네가 부자가 성공을 할 거라고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양반은 노숙자에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애터미 사업의 성공 작전. 자, 몇 가지입니다. 올바른 패러다임. 지금 시대는 과거 농경 시대나 산업화 시대가 아니다.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 애티튜드.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성공해서 뭘 하겠다 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 없는 사람은 무지무지 많아요. 굳은 의지와 도전 정신. 목표만 있으면 뭐예요? 굳은 의지와 도전 정신. 그리고 열정적인 노력과 용기.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 공부, 열정적인 노력이 없이는요 머리하고 마음만 가지고는 애티튜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몸으로 반드시 뛰어야 돼.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요것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이거 읽지 못하는 글씨 있습니까? 여기 단지 실천이 안 될 뿐이에요. 재심 합력. 바로 배가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라인이 길어지고 바로 우리가 재심 합력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이너리 시스템에. 자, 요겁니다. 1원으로 오늘 1원, 내일 2원, 모레 3원 이렇게 주면은 뭐 몇 푼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이 넘어요. 이게 10억. 이게 바이너리 시스템의 비밀이고 이것이 아주 승수 효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내려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단계만 내려가면 30단계만 내려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해진다. 요건 지금 종이, 요 종이를 50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50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살면서 더하기 빼기는 익숙합니다. 1,000원 두부가 800원이면 1,000원 냈으면 200원 거슬러 받아야 되겠네. 요건 알아요. 요건 아는데 고박이가 되면 그때부터 혼란하기 시작해요. 혼란하기 시작해가지고 요 종이를요 50번 접으면 얼마나 될까? 많이 봐주는 사람은 1,000점까지는 되겠네. 또 조금 덜 봐준 사람은 에이 그렇게 되겠어 내 키만 하면 되지. 그런데 제가 강조했죠. 이 종이 50번 접으면요 태양까지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예요. 1억 2,500만 킬로미터가 돼요. 51번 접어버리면 태양까지 갔다 다시 와야 돼 지구로. 그렇게 커져요. 그래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 복잡하시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계산해 보라 그러면 요즘 캘큘레이터 두들면요 2에 50 쓴 거면 탁 나와요. 몇 킬로인가 나와요 그게. 복사지 100장이 1cm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장 100으로 나눠버리면 몇 cm가 나오는데 그게 1억 2,500만 킬로미터가 나와버려요 여기서.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이렇게 단계로 내려간다는 게 처음에는 우스운 것 같지만은 우습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매우 안 우스워요 그게. 자,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심 합력에서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 초기에 얘기했듯이 당당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누군가가 다단계 사업한다고 우습게 볼 때는 그 사람을 우습게 보면 됩니다.
자, 모두 재심 합력해서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